오기 전에 보셨죠? 네. 오늘 할 얘기 막 신상 공개가 네. 됐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1990년생 33살 남성 이름은 조선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이 신상 공개를 보면 지금 사진이 두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증명 사진이 하나 있고 CCTV 영상 사진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두 장을 공개한 배경 신유주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 두 사진이 예. 뭐 비슷하다, 닮았다,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가장 최근에 예.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사람의 인상착의라는 거는 쉽게 변하기도 하는데 예. 바로 좀 전에 예. 정의정 사건을 보면은 예. 굉장히 실물과 동떨어진 사진이다. 예.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예, 있었죠. 사진에 대해서 좀 보정을 했기 때문에 예.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이다. 누가 봐도 못 알아본다라고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아무래도 원칙적인 모습인 그 신분증 사진과 더불어서 지금 많은 또 공개가 되어 있어요. 예. 현장 당시 아무래도 저 사진은 현장에서 있었던 사진 같은데요. 네. CCTV 사진이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한 비판들을 좀 의식해서 최근의 사진도 같이 공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시는데 이대 형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 예전에는요, 예. 사실 그 중요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면 예. 조사하는 과정, 예. 그 다음에 뭐 현장 검증하는 과정이라든지 인물을 실질적으로 노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피의자 인권이 중요시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그걸 엄격히 지금 제한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사라졌고요. 현재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뭐 공개를 하려면 신산정보공개위원회에서 예. 그거를 해서 오늘 공개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공개를 하는 것이고 예. 만약에 반대를 하면 예. 공개할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범죄 사냥꾼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머그샷 왜 공개 안 하냐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비판 많은데 용의자, 피의자를 체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머그샷을 다 찍습니까? 아니면 찍는 경우도 있고 안 찍는 경우도 있습니까? 실제 저희 경찰에서는 예.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범죄되는 그런 예. 그 수법 범죄가 있거든요. 예. 그런 수법 범죄의 이제 강도, 예. 절도, 그 다음에 뭐 사기 약취인, 그리고 이변조, 예. 그 다음에 공갈사범, 즉 조폭 같은 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그 행위를 해가지고 검거됐을 때 예.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별도로 살인 사건이라든지 예. 마약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는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유형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예. 그런 수법 사진을 보고 용의자를 분리하는 그런 역할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2005년도에 예. 그 피의자 인권 개선 권고가 있었는데요. 예. 그 뒤로 피의자 인권 보호가 너무 중요하게 돼서 막 예. 꽁꽁 싸매고 절대 알아볼 수 없게 하다가 예. 2010년, 2011년부터는 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서 네. 특별한 경우, 중대하고 뭐 잔인한 범죄인 경우에 공개한다라고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그샷조차도 네. 뭐 지금 가장 최근의 사진조차도 공개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진다면 네. 국회에 살펴봤어요. 국회에는 이미 이 머그샷 그 최근에 찍은 사진을 공개하라는 개정안이 예. 지금 7건이나 지금 발의가 되어 있대요.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최근 사진, 특히 머그샷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네. 이번 기회에 이런 논의도 좀 활성화돼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그런 때까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상 공개 얘기도 하게 되면 이게 밤이 새요.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다음 넘어가서 지금 이 조 씨 이제 뭐 이름 공개됐으니까 조선 계획 범죄로 밝혀지는 정황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범행 전날에 예.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를 하고 예.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던 그 PC를 예. 망치로 부시는 그런 일까지 하고 예. 그리고 인천 집에서 나와서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고 예. 일을 치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댁에 들렸는데 예. 할머니가 마침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을 해서 할머니의 꾸지람이 있었어요. 네, 더 화가 났다라고 진술은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제 기존에 예. 이미 스마트폰을 초기화한다든지 예. 뭐 화가 나서 범한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PC를 망치로 부셨다라든지 그런 식의 이 범행을 준비했다. 그런 행적을 봤을 때는 계획 범죄로 보여집니다. 범죄 사냥꾼의 눈에 보기에도 이건 계획 범죄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스스로 예. 진술 과정에서 밝힌 걸로도 알고 있고 예.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했다는 거는 예. 그건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를 어제 거부했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검사를 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거부할 수도 있군요. 아무래도 그거는 예.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예. 안 할 거부를 하면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이게 거부한 예. 심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 피의자 방어권 이거 네. 자기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아. 그냥 이거 해서 내가 불리한 거 아니야? 이거 해서 내가 유리한가? 이거 내가 혹시 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루라도 있다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네.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중에 추후에 양형에서 유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일단 추측이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누구의 뭐 조언을 들을 상황은 아니지만 예. 본인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루 있다가 뭐 더 이상 미루는 것이 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했겠죠. 이게 사이코패스 검사가 어떤 재판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형량이나? 사실은 이 양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진 왜냐하면 이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막 심각한 정신병이라고 예. 하더라도 예. 이 범행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고 예. 또 중대하고 그리고 계획 범죄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 이상을 주장으로 해서 뭐 치료 감호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양형 단계에서 영향을 주는 것보다도 이런 뭐 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이런 사람들의 부분을 심리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어제도 얘기를 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도 범죄를 저지르겠다 신림동에서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런 글이 또 올라왔대요. 그래서 경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 안 잡힐 거라고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어떤 심리일까요? 자, 범죄사냥국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거 잡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잡히죠. 예. 그리고 이런 경우 우리 경찰은 언제든지 예. 출동해서 검거할 자신이 있고요. 예. 또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허위 신고로 인해 가지고 이거 뭐 허위 신고뿐만 아니라 저런 글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고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심을 끌기 위한 네. 관종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형사님께서 나오셔서 당연히 잡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네. 경찰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해주시니까 네. 그래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한마디가 이게 다 추적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되죠? 그렇습니다. 저건 사이트에 이제 아이디가 있고 예. 또 IP를 추적을 하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된 그 글을 올린 사람은 반드시 검거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